네, 2016학년도 B형 25번에서 28번 문제를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A형에 나와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다만 이제 문항 그 번호가 다를 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A형 설명할 때 썼던 그 파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체할 거니까는요. 제가 설명상으로는 27번이라고 말하는 게 B형의 25번이고요. 그 순서대로 28번은 26번, 29번은 27번, 30번은 28번에 대한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A형 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쭉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B형 25번에서 28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A형 27번에서 30번 독해제시문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틀로스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이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소송을 해야 뭐 승소를 하든지 해서 이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소송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P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P 주장은 이런 거죠. P가 승소하면 그 승소한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지면 자기가 진다는 이야기는 이가 승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가 자기가 승소하면은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라고 P가 주장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한테 수강료를 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가 얘기한 건 이거죠. 만약에 자기가 승소한다면 그 승소한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다면 지면 계약에 따라 자기가 승소했을 때 수강료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된다면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그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법률가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답니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그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뭐죠? 승소죠. 승소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승소가 되면 뭐 수강료를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답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예를 들면요, 뭐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너한테 줄게. 이런 게 기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만 그 시기가 불확실할 뿐이지 죽는다는 사건 자체는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에 해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예를 들면요, 로또 1등이 되면 내가 뭐 너한테 뭘 사줄게. 이러는 거 조건입니다. 로또 1등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한과 조건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예, 여기까지요. 해서 이제 부관의 종류로 기한과 조건이 있고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서 다툴 수 없다. 기판력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판력이 작용되기 때문에요. 계약서를 새로 발견했더라도 그것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럼 이거는 그 기존에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어서 새로운 판결을 도출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임대를 했는데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지겠죠. 아직 그 기간 안에 임차인이 그 어떤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앞에 있었던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새로운 판결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기판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반대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그동안 살펴봤던 게 뭐였죠? 부관, 그 기한 조건, 그 다음에 기판력, 이런 거 살펴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정해질지 따져보자. 이거를 법률가들은 이거 해결 가능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이때 조건이 어떤 거죠? 승소죠, 승소. 승소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E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어떤 조건이 실현되었습니까? E의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소송에서는 P가 승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문제는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처음 판결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때 조건이 뭐죠? E의 승소라는 조건이죠. 그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E가 이기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요. 두 번째 판결에서는 조건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 앞선 판결에서 E가 승소했잖아요. 그 조건의 성취를 이유로 이번에는 P가 승소하는 것으로 재판이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제시문의 내용이었습니다. 27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한이 아니고요. 조건이죠. 기한은 확실히 그것이 일어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게 기한.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게 조건. 그러니까 이 승소하겠다라는 거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선지.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성의 효과를 장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통되는 것이죠. 맞죠? 다만 그 장래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기한인가 조건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3번. 계약의 해지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죠? 4번.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여기 요쪽 단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5번 선지.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8번이요.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P와 E 사이의 분쟁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결국 요 부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저 위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조건은 이거죠. 승소하면 수강료 지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E가 승소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판결에서는 P가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왜죠? 그 앞선 판결에서 E가 승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P가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1번 선지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니고요. 둘 다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성취됐는가 아닌가 요걸 둘러싸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2번 선지.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리는 게 아니죠. 이가 승소하는데 수강료를 왜 냅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결문이 만들어지겠죠. 3번.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맞죠? 그런데 그 청구가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P의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요. 두 번째 판결에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겠죠. 3번의 정답. 4번 선지.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죠. 조건을 달성했죠. 그래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이런 얘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판결끼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판결 다 유효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29번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패소했는데요. 그 이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전을 이렇게 좀 빌려줬다. 이런 어떤 각서 같은 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패소했다.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나의 경우도 갑이 패소했다는 것은 그 가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유가 다르죠. 이 갚기로 한 날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증거를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려준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해도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판력이 작용하는 사례죠. 나의 경우는요, 2015년 11월 30일이라는 그 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앞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뒤의 판결에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나가 이 기판력과 관련돼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맞죠? 2번. 가의 경우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죠? 이 계약서라는 게 이 판결 확정 이전에 작성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3번.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요 때가 지나고 난 후에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4번.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5번 선지.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게 살짝 함정이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미 지나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판결이 있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계약서가 새로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2번의 경우와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은 2번이 정답인데요. 이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